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다와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산길을 어디를 가는 모양인데 가다가 산길을 가니까 뭐 골짜기도 있고 뭐 평지도 있고 뭐 비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부처님께서 바위에 하나 걸터 앉으면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아까 요 사당동 요 넘어오는데 거기에 계곡이 골짜기가 있던데 그 물이 있던데 내가 목이 마르니 가서 물을 한 잔 좀 떠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제 군번이 높으니까 해라 이래 시키는 스승이고 제자니까 예, 그 물 한 잔 떠와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시키니까 이 제자니까 아우 예 하고 물 떠러 갔습니다. 그 아까 같이 왔으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물 떠러 가니까 물이 그 조금 전에 누군가 지나갔는지 뭘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물이 그 가라앉아 있지 않고 물이 뒤 섞여가지고 막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선생님이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이 흙탕물을 떠다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물가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아까는 안 그랬는데 맑았는데 맑은 물을 보고 선생님이 떠오라 하셨고 나보고 시켰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냐, 이걸 떠다릴 수도 없고 뭐 나도 물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틀렸다. 이걸 어떻게 떠다드리냐고 선생님한테 더더욱. 그래서 요 조금 더 지나가면 또 골짜기 하나 더 있는데 이 안 한다는 그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조금만 참으면 선생님이 거기 가서 떠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안 뜨고 빈손으로 달려가서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물을 떠러 가니까 흙탕물이 돼서 그걸 드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요 남태령 고개만 넘으면 요 가까우니까 요거만 넘으면 요게 가면 아까 그보다 물이 더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평소에 요 지리에 이렇게 바삭하게 내가 아는데 꿰뚫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새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뭐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목이 너무 마르다. 그때까지 못 참겠다. 남태령까지 어떻게 가냐? 사당동 건너가 또 와야 되나? 안 된다. 가서 다시 떨어오라. 선생님이 사보가 시키면 또 아래 끝들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니까 안 한다는. 그래서 다시 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물이 어찌 돼요? 가라앉죠. 맑아진 건 그 다음 과정이고 가라앉았어. 아까보다 많이. 아까는 흙탕물인데 가라앉았는데 아직 완전히 다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그렇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상식이니까. 그래서 물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좀. 그래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왔습니다. 선생님부터 선생님 이제 떠왔으면 물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2번씩 너한테 심부름을 시켰는지 알겠는가 물었습니다. 안 한다는 미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벅댔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의 뜻을 빨리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내가 두 번씩 똑같은 심부름 시킨지 모르겠나 이게 선생님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아까 내가 올 때 보니까 마차가 하나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마차가 그게 지나가면 물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너한테 세상 이치를 가르쳐 주려 하면 많은 것들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일깨워 주려고 그랬다라는 여지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안 한다는 고맙잖아요. 사부님의 깊은 생각이 그걸 참 아주 절묘한 그 상황으로 연출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발 앞에 엎드렸으면 감격해서 엎드렸습니다. 아래 것들이 고수나 윗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꼬랑지를 내리고, 그죠? 딱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이랬습니다. 참 멋있죠?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저는 옛날에 젊을 때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걸 책에서 보면서 막 전율했어요. 와, 이런 고급스러운 말을 2500년 전에, 와, 이렇게, 나는 대학교까지 다니는데도 이런 멋있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작 목마른 놈은 내가 아니고 너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죠. 저 법당에 있는 저 표정을 보면, 그죠? 정작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그랬습니다. 아난다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나이 되니까, 저거 안 한다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부처님께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지만 이 물을 마시면 내 육체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내 영혼의 갈증, 이건 해소되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죠? 내 영혼의 물,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은 감로수를 마셔야 됩니다. 법의 감로수, 진리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하려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은 저처럼 말을 막 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걸 무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자라면 없을 무자하고 밝을 명자, 빛이 없는 거. 무명을 제일 경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다르게 현대말로 고쳐서 말하면 공부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네. 무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대말로 고치면 부처님께서 계속 일생 동안 제자들과 출가한 제자들이나 또 제가 불자들한테도 한결같이 무명을 경계했습니다. 늘 깨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물을 마시는가, 그죠?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마실 줄 모르는 사람,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네. 행복하려고 하면 목마를 때 이 시원한 물도 마셔야 되지만 진리의 물, 감로수를 우리는 또 마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참 무명에서 벗어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 좀 공부하자는 게 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오늘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법당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한 수 가르쳐준 그 얘기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아까 약간 일찍 와서 법당에 가서 절함 하고 그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그때 그날 여기는 없는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딱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와. 제 여동생이, 나보다 4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학교 선생도 좀 하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또 만국 공통어 에스페란토를 잘해가지고 국제 대회도 나가고 뭐 외국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지금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독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독일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에스페란토 때문에 국제대회에 자주 다니니까 또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도 많이 구경을 하고 뭐 본 게 많나 봐요. 뭐 다른 나라도 많이 돌아다니고. 나는 뭐 울릉도도 안 가보고 가본 데가 나는 아무 데도 없고 철저한 국내파입니다. 저는 아무 데도 이 바깥에 가본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저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없고 필기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68점에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견문이 좁고 늘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 책 보고 거 이런 것밖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소식도 모르고 영어는 완전 까막눈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더더욱 한글만 공부하니까 한글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많았습니다. 예, 영어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내 여동생이 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걔가 독일 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우물한 개구리 오빠를 보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니까 참고하라고. 이제 해주니까, 동생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 여동생한테도 들었고, 또 내 제자들 중에는 또 그래도 잘 나가는 제자가 들어있는데, 걔들은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견문도 넓고 그래요. 그런 제자들이 또 나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막 크게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아까 안 한다 얘기 그것도 제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잘 감동하고 막 저는 유행가 노래를 들어도 막 목이 메입니다. 그냥. 예, 목이 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감동하고 잘 고양이가 버림받은 고양이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지나가면 막 그날 잠이 안 와요. 그걸 보면.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도 들었고 내 제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 유학생들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혹은 한국 관광객들, 특히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을 보면 재수없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나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욕하는 거 이거. 재수없대요. 답답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건 영어로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한다고 소문을 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How do you feel? 이게 뭡니까? 쉬운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도 아는 말입니다. 이 실력밖에 안 돼요, 제가. 이어서 뭐 하나도 다르게 하면 한 줄도 안 돼요. 당신의 느낌이 어떤가, 뭔가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이 말의 숨은 뜻은 한국 유학생들은 자기 느낌을 표현하지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뚜꾸비 새끼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수 칠 줄도 모르고 뒤집어질 줄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뭘 줘도 고맙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맛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수고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반갑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느낌을 말하잖아. 이게 첫 번째 한국 유학생들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다. 이것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네.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그래서 저는 표현을 잘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영어로 쓸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한글 쓰는 동지가 보면 아니 송현 선생님 오늘 왜 저리 영어를 쓰냐 이러고 막 할 거예요. 여러분 좀 변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What do you want?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속을 알 수가 없어, 저게. 나하고,
밥 먹자 말인지, 데이트하자 말인지, 영화 보러 가자 말인지, 술 마시자 말인지, 이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제가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글 타자기 발명한, 제가 3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나보고 그래요. 송 선생, 한국 사람들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서울 할 수 없대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바쁜데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해서 뭐 가라 할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아유, 박사님 요즘 뭐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모님은 잘 계십니까? 병원은 어떻습니까? 뭐, 한 30분 동안 그러면 질문한대요.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뭘 원하러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대요. 그러고 한 4, 50분 동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난 뒤에 제일 끝에 슥슥 긁으면서 돈 꿔달란대요. 목적이 돈 꿔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 대먹지 못했다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돈 얼마를 무이자로 석 달간 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덤을 그래 들어가 나를 붙들어 놓고 있어. 고문을 한다고. 공 박사님한테 들어서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30 몇 살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크게 또 제가 잘 깨달아요. 제가. 뭐 고급스러운 거는 못 깨닫지만, 이런 뭐 낮은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듣고, 맞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쓸게요. Tell me your story. 이게 뭔 소리예요? 나무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해라. 네 얘기해라, 네 얘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술집에서 하면 막 얘기하는 게 뻔하잖아요. 뭐 4대강 얘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김정일 얘기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아줌마들도 그래. 난 아주머니도 그거 보면 난 돌겠어요. 뭐 밥 먹고 그래도 할 일이 없나. 그렇잖아요. 이 전부 나무 얘기야.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기 관심을 4대강에 있는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처럼 만났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호덕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 며칠, 자주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 며칠서 선생님 인사하러 가기로 전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과천에 계셨는데 과천 댁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따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니까 반갑다고 뭐 차도 끓여 이거 녹차도 끓여오고 또 시골에서 온 밤도 깎고 고구마도 깎고 뭐 이렇게 감자도 삶고 막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을 때 우리가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작가 한 사람인데, K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말을 잘해요. 저도 말을 잘하긴 하는데 듣는 걸 저는 더 잘해요. 네, 저는 말을 잘하는데 고약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돈 안 주면 말 안 해요. 돈 받고 말하는 게 몸이 배어가지고 잘 안 해요. 해봐야 돈도 안 생기는데. 지금 이 말을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K라는 작가가 그때 IMF 사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IMF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떻게 극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유식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열심히 듣다가 하도 오래 한 것 같아서 시계를 살 봤어요. 저 오빠가 지금 50분 동안에 IMF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분 돼서 그 얘기한 지가. 다른 사람도 다 점잖은 사람이니까 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안 점잖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 말씀을 한 번도 가로막거나 끊은 적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선생님 말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IMF 얘기를 약 50분 가까이 지금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오늘 목적은 선생님한테 IMF 특강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IMF 특강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무슨 좋은 책을 읽었는지, 무슨 좋은 작품을 썼는지,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아니 멋있는 애인이 생각해 연애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밤새는 애인한테 뭐 덜통이 났는지,
아니면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는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난 지금 한 선생님이 50분 얘기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뿐 아니라 여덕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뭐 좋은 작품을 썼는지, 나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래, 이 선생님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도 너무 맞죠? 네. 시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송스님 잘못됐다 그래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까지는 아주 잘 나갔어. 그 다음날부터 그 오빠하고 나하고 왼수가 져버렸어. 예, 그럴 말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어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그런 오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예, 그게 제가 얻은 결론. 하나도 나도 미칠 게 없어. 나도 미칠 게 없어.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저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자기 얘기 할 게 없으면 듣기만 해야 돼요. 할 얘기 없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릉에 그 문학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학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강릉에. 가니까 마침 그때는 제가 젊을 때 잘 나갈 때가 돼가지고 KBS 텔레비전에서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예, 이런 뭐 잘 나가잖아요.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 시청 어디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한 50명 정도 작가, 시, 소설가 이런 사람, 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도 카메라가 따라 들어오니까 저것도 또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 야, 송현 선생님, 이거 역시 뭐, 이거, 와, 하고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KBS 그 써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개인 이름이니까 앞으로는 X자로 표시해놨습니다. 모창 가수가 있죠? 알지요? 이건 뭐 저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 제목을 저렇게 썼습니다. 문학 특강을 가서. 그럼 문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건 작가가 아니잖아요. 대중가요, 딴따라 대중가요 가수인데, 어머, 송현 선생님 문학 강연 나와서 저런 얘기 한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음악적 재능, 역량, 차이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2배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그럼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네. 물론 이분이 더 잘하지만 비슷해요. 편의상 우리가 수치로 말하면 이 오빠를 100이라 치면 이 오빠는 한 90은 95는 돼요. 아무리 인색하게 말해도. 그렇잖아요. 저 본인한테 물으면 자기는 99라 할 거라고. 그죠?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재미있게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100이라 치면 이 사람은 90이라고 치면 음악적 역량, 재능의 차이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몸값의 차이는 10%일까요? 그보다 훨씬 클까요? 훨씬 커요, 훨씬. 엄청납니다, 몸값의 차이는. 이분은 움직이면 억대야. 그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 실력의 차이, 재능의 차이는 10%밖에 안 됐는데 아까 왜 몸값은 10배나 100배나 차이가 나냐 하는 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한마디로 저걸 100분 특강을 했어, 저 얘기를. 100분, 여러분은 100분 할 수 없으니까 저걸 한 2, 3분 만에 얘기를 끝낼게요, 요 얘기를. 왜
재능의 차이는 10%가 될까 말까인데 몸값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훈아는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고 저 훈아는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나훈아는 자기 노래를 부르고 저 훈아는 나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Tell me your story 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이 하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공감한다면 우리나라 청중의 수준도 이제 높아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건 제 덕이라고요.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청중의 수준이 높아야 이 강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 유치하고 수준이 낮으면 여기 유식한 강사가 와서 얘기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거 웃기고 뭐 헛소리 하는 이거 오빠들밖에 못 온다고,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래, 뭐 뒤집어지고 하니까 뭐 재밌는 줄 알고. 아니야. 그거 안 돼요. 청중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또 저게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 진짜 꿀은 돈을 더 줘야 벌꿀 키우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벌을 키우겠어, 안 키우겠어? 도시 아줌마들이 처음 본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진짜 꿀, 가짜 꿀을 구별할 줄 모르네? 가짜 꿀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 진짜 꿀 키우는 사람이 부자 돼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꿀 농장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 저건 아니다. 틀렸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 하려면, 그래야 여기 점점 실력 있고 좋은 사람 여기 설 거라고요. 그죠? 가짜 꿀, 이거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의 차이가 또 어디 있는가 하는 것쯤이죠. 그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저게 뭐예요? 자기 노래하고 남의 노래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계속 써, 논문이 뭔지 알죠? 네. 논문을 계속 썼어요. 올해도 쓰고, 지난해도 쓰고, 내년도 쓰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수십 번 썼어.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은 논문은 조금만 쓰고, 진짜 멋있는 여자하고 사랑을 했어. 어느 게 더 나아요? 진짜 사랑을 해봐야지. 논문을 쓰는 게 바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말 알겠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직접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칸트 얘기 안 했죠? 칸트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논문꾼입니다. 논문 잘 쓴 사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철학자,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마을에 이쁜 처녀가 칸트 오빠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참 잘 됐죠? 칸트가 신나죠? 이쁜 여자가 청혼했으니까. 근데 논문 쓰는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자기 주장을 주로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논문 보면 뒤에 주가 많이 붙어 있죠? 수십 권 붙어 있잖아요. 수백 권, 남의 책. 그렇게 칸트 오빠가 어떤 이쁜 여자한테 청혼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 아니에요. 어느 게 딱 찝기가. 칸트 오빠도 그걸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 청혼을 받고 받아들이냐만 저 이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청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절 옛날이니까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요. 저는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 총각 때만 해도 그냥 그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 칸트는 독신이 좋으냐, 결혼하는 게 좋으냐,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선행 연구, 딴 사람이 연구한 걸 보고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칸트 집에 가면 공부한 서가에 서재 책이 많겠죠? 오! 이거 독신의 찬이야. 이건 딴 오빠가 쓴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 사람 공부꾼이니까 설렁설렁 볼까요? 진지하게 볼까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결론이 뭐예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좋다. 안 하는 게 좋다요. 이 유명한 논문꾼 학자일수록 경솔하게 참고문은 한 곳만 읽고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더 봐야 되죠. 그래서 칸트 오빠도 이 독신을 예천하는 걸 한 권 읽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 봐야 돼요? 결혼하자는 또 그것도 봐야 될까? 지금 결혼 안 해봤으니까 또 찾았습니다. 오! 이 결혼 예찬하는 책이 있어. 이것도 설렁설렁 봤다? 아니에요, 진짜. 결론이 뭐예요?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 대리민들도 해주고, 뭐, 반찬. 너무 좋은 거야. 그죠? 네? 등도 좀 긁으라면 긁어주고, 뭐. 1대1이에요, 지금. 판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어떻게 판정해요? 둘 다 걸듯한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뭐 해야 돼요? 더 자료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가 쌓였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책 안 읽는 것 같아도 귀찮아서 2권밖에 안 읽을 텐데, 그죠?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막 읽었어요. 이만큼 읽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 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런다면 판단이 쉬울 텐데, 이러면 그죠?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 헷갈리니까. 근데 칸트 집에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 이 하인이가 좀 무식하겠죠? 그래서 하인이 있었는데, 이놈이 청소하면서 보니까 요새 우리 선생님이 이 책상에 뭐가, 지난주에는 요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만큼 있어. 또 한 주일 지나 이만큼 있어, 뭐가. 요거 막 올라가, 뭐가. 딴 거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건 알잖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식모도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선생님이 뭐 하나 싶어서, 그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목은. 그죠? 독일어로 써놨으니까. 이 대충 분위기가 결혼 이거는 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 같아. 이쪽은 독신이 좋은 방법, 독신의 장점 10가지, 독신으로 성공한 커플 20쌍, 뭐 이런 거 써놨으니까, 제목이 비슷하니까, 독신과 결혼하는 그 2가지 책을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구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눈치로. 그죠? 나라도 알겠어, 그거는. 그래서, 이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입이 좀 알면 근질근질해야 안 해요. 근질근질 했나 봐, 이놈이. 그래서 선생님은 감히 그 대학자, 세계적인 학자한테 이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이 하인 주제에 무식한 놈이 감히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요즘 내가 청소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쌓아져서 보니까, 하나는 독신, 하나는 결혼하는 거, 이걸 주장하는 책인데, 제가 세어봤습니다, 한번. 세는 걸 할 줄 아니까. 요게 77권, 요게 79권이야. 그럼 2권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죠.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2권이 많은 쪽이 뭐냐니까 결혼하는 쪽이야. 2권이 많은 쪽이. 칸트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망설이니까 그럼 또 공부를 더 해야 돼,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자꾸 읽어야 될까요? 200권, 300권 읽을 잠이 안 말렸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선생님, 이 정도 차이가 서로 어금버금 비슷하면 저 같으면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인이. 칸트도 들어보니까 이분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쌍것이 하는 말이지만. 그죠? 그럼, 네 말이 맞다. 결심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칸트가 결심했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 아가씨한테 가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자. 안 된다.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래서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초인종 이런 거 없었나 봐요. 뭐 이랬겠지 뭐.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 막 꽉꽉 두드렸겠죠. 그렇게 좀 있으니까 누가 인기척이 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인 나와. 그래. 뉘시오 그랬어요. 제가 요 사당동에 몇 번이 사는 임마누엘 칸트 골치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용모가 뭐요? 대개 따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심사숙고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사실을 따님한테 빨리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까 큰아들은 오른손 잡고 둘째 애는 왼손에 잡고 셋째 애는 업고 요 개울에 빨래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 말 뜻 알겠죠? 이 면에서는 칸트 오빠가 지혜로워요, 바보예요. 바보 축구예요, 축구. 그렇잖아요. 이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해봐야 돼요. 사랑해봐야 된다고요. 이쁜 여자한테 가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고, 그죠? 뭐 땅일한테 맞을 때 맞더라도 뭐 막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그죠? 그거 안 해보고 논문만 쓴다.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게 내 실론입니다. 그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저 오빠는 왜 자꾸 자기 얘기만 일부러 하는 거라니까요. 남의 얘기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를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잘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듣고 보니 내 말이 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앞으로도 이 시간에 기회만 있으면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사랑한 얘기,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한 얘기, 내가 뭐가 행복한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아까 이 어떤 사람처럼 꿀의 어원, 라틴어로 뭐라 쓰고 히브리어로 뭐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학원에 가서 강의해야지. 여기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조계종이란 종단이 최고 크고 권위 있고 제일 튼튼한 종단인데 일본에는 임재종이란 종단이 임재선사의 법맥을 이은 임재종이란 종단이 아주 튼실한가 봐요. 내가 자세히 뭐 주워 들은 소리인데 근데 임재종의 승려 중에 유명한 난린선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막 성철 스님 하듯이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정도 유명하니까 뭐 불교 신자 아니라도 성철 스님 얘기하는 수가 들어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성철 스님. 신자들은 뭐 걸핏하면 그런 아니면 법정 스님 하듯이 그런 유명한 스님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이 스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세간에 많이 나무 입에 오르내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중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래서 하도 만난 사람마다 뭐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호기심 생겨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날 작정하러 하고 이 스님이 있는 암자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차를 마시는 게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인데 저 사람들이 요 근세에 와가지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차 마시는 것 뒤에다가 돌을 붙여가지고 다도합니다. 그죠? 차를 마시는 걸 도 닦는 경지까지 끌어올린 최고급 문화상품입니다. 그게. 우리는 한 수 졌어요. 우리는 초이 선사 어쩌고 우리가 더 종주국 더 한 수 위인데 우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뺏겨버렸어. 예. 그래 뺏긴 게 차뿐 아니죠. 우리가 이 간화선역 특집하는데 이거 우리가 종주국인데 학명으로 선이 아니에요. 젠이에요. 젠.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맥힌 일이에요. 김치도 김무치라 하잖아요. 인삼도 진생이라 그래요. 학명이. 얼마나 열받아. 우리 건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마시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같아요. 찻잔에 한 70% 이 정도 따라요. 65%. 이렇게 안 따라요. 이렇게 따로 무식해요. 네. 그렇죠. 쌍것들이 하는 거야. 근데 손님한테 차를 난린 선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10, 20, 30, 50, 60, 70, 80. 그럼 주인자를 뒤로 젖히고 멈춰야죠.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돼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바닥에. 아니, 물이 넘칠 파이니까 이건 손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라, 무례. 실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난린 선사 아니고 보통 사람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선사께서 이러니까 너무 화나 교수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례하잖아요. 난린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가 넘쳤습니다. 철철. 그대가 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왔으면, 배울 마음이 있으면 빈 마음으로 와야 된다. 잔을 채우지 않고 와야 내가 채워줄 텐데, 그대의 머릿속에는 논문, 박사학위, 대학 교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아무리 줘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참 고수죠. 대단한 선수. 이 무림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와, 저도 또 젊은 날에 이 책에서 이걸 보고 또 전율했습니다. 맞아. 어디 가면 이거 배우러 가면 이건 다 비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심자를 쓰고 아래 하자를 써서 하심이란 용어를 쓰죠.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걸 재밌는 말로 하면 꼬랑지를 내려야지. 그래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그래야 안 잡아먹지. 그럼요. 덤비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말한 것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삶은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된다. 나무 노래하면 안 된다. 이는 가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에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랬대요, 지난 시간에. 네 속에 바로 뭐가 있다? 부처가 있다 했어요. 그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되고, 모이면 영양가 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할 게 없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남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하면 낮춰서 빈 잔으로 가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 갖추어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뭐예요? 그 동네 이름이 행복도시입니다. 네. 행복에 가려 하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카메라 사용 설명서 125페이지 보여드렸죠.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야 카메라를 쓸 수 있어. 그걸 설렁설렁 못 찍는다. 안 찍혀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려 하니까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우리가 나물 캐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아난다와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산길을 어디를 가는 모양인데, 가다가 산길을 가니까 뭐 골짜기도 있고 뭐 평지도 있고 뭐 비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부처님께서 바위에 하나 걸터 앉으면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아까 요 사당동 요 넘어오는데
거기에 계곡이 골짜기가 있던데 그 물이 있던데 내가 목이 마르니 가서 물을 한 잔 좀 떠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제 군번이 높으니까 해라 이래 시키는 스승이고 제자니까 예, 그 물 한 잔 떠와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시키니까 이 제자니까 아우 예 하고 물 뜨러 갔습니다. 그 아까 같이 왔으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물 뜨러 가니까 물이 그 조금 전에 누군가 지나갔는지 뭘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물이 그 가라앉아 있지 않고 물이 뒤섞여가지고 막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선생님이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이 흙탕물을 떠다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물가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는 안 그랬는데 맑았는데 맑은 물을 보고 선생님이 떠오라 하셨고 나보고 시켰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냐 이걸 떠드릴 수도 없고 뭐 나도 물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틀렸다. 이걸 어떻게 떠다드리냐고 선생님한테 더더욱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또 골짜기 하나 더 있는데 이 안 한다는 그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조금만 참으면 선생님이 거기 가서 떠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안 뜨고 빈손으로 달려가서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물을 뜨러 가니까 흙탕물이 돼서 그걸 드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요 남태령 고개만 넘으면 요 가까우니까 요거만 넘으면 요게 가면 아까 그보다 물이 더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평소에 요 지리에 이렇게 바삭하게 내가 아는데 꿰뚫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새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목이 너무 마르다. 그때까지 못 참겠다. 남태령까지 어떻게 가냐? 사당동 건너가 또 가야 되나? 안 된다. 가서 다시 떨어오라. 선생님이 사보가 시키면 또 아래 끝들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니까 안 한다는. 그래서 다시 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물이 어찌 돼요? 가라앉죠. 맑아진 건 그 다음 과정이고 가라앉았어. 아까보다 많이. 아까는 흙탕물인데 가라앉았는데 아직 완전히 다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그렇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상식이니까. 그래서 물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좀. 그래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왔습니다. 선생님부터 선생님 이제 떠왔으면 물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2번씩 너한테 심부름을 시켰는지 알겠는가 물었습니다. 아는다는 미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벙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뜻을 빨리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내가 두 번씩 똑같은 심부름 시키는지는 모르겠나 이렇게 선생님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아까 내가 올 때 보니까 마차가 하나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마차가. 그게 지나가면 물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너한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려 하면 많은 것들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일깨워 주려고 그랬다라는 여지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안 한다는 고맙잖아요. 사부님의 깊은 생각이 그걸 참 아주 절묘한 그 상황으로 연출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해서 엎드렸습니다. 아래 끝들이 고수나 윗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꼬랑지를 내리고 그죠.
딱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이랬습니다. 참 멋있죠?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저는 옛날에 젊을 때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걸 책에서 보면서 막 전율했어요. 와, 이런 고급스러운 말을 2500년 전에, 와, 이렇게, 나는 대학교까지 다니는데도 이런 멋있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작 목마른 놈은 내가 아니고 너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죠. 저 법당에 있는 저 표정을 보면, 그죠? 정작 목마른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그랬습니다. 아난다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나이 되니까 저거 안 한다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부처님께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지만 이 물을 마시면 내 육체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내 영혼의 갈증, 이건 해소되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죠? 내 영혼의 물,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은 감로수를 마셔야 됩니다. 법의 감로수, 진리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하려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은 저처럼 말을 막 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걸 무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자로 하면 없을 무자하고 밝을 명자, 빛이 없는 거. 무명을 제일 경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다르게 현대말로 고쳐서 말하면 공부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네, 무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대말로 고치면 부처님께서 계속 일생 동안 제자들과 출가한 제자들이나 또 제가 불자들한테도 한결같이 무명을 경계했습니다. 늘 깨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의 물을 마시는가, 그죠?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마실 줄 모르는 사람,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네. 행복하려고 하면 목마를 때 이 시원한 물도 마셔야 되지만 진리의 물, 감로수를 우리는 또 마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참 무명에서 벗어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 좀 공부하자는 게 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오늘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법당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한 수 가르쳐준 그 얘기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아까 약간 일찍 와서 법당에 가서 절함하고 그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그때 그날 여기는 없는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딱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와. 제 여동생이 나보다 4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학교 선생도 좀 하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또 만국 공통어 에스페란토를 잘해가지고 국제대회도 나가고 뭐 외국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지금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독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독일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에스페란토 때문에 국제대회 자주 다니니까 또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도 많이 구경을 하고 뭐
본 게 맞나 봐요. 뭐 다른 나라도 많이 돌아다니고 나는 뭐 울릉도도 안 가보고 가본 데가 나는 아무 데도 없고 철저한 국내파입니다. 저는 아무 데도 이 바깥에 가본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저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없고 필기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68점에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견문이 좁고 늘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 책 보고 거 이런 것밖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소식도 모르고 영어는 완전 까막눈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더더욱 한글만 공부하니까 한글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많았습니다. 예, 영어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내 여동생이 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걔가 독일 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우물한 개구리 오빠를 보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니까 참고하라고. 이제 해주니까, 동생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 여동생한테도 들었고, 또 내 제자들 중에는 또 그래도 잘 나가는 제자가 들어있는데, 걔들은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견문도 넓고 그래요. 그런 제자들이 또 나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막 크게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아까 안 한다 얘기 그것도 제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잘 감동하고 막 저는 유행가 노래를 들어도 막 목이 메입니다. 그냥. 예, 목이 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감동하고 잘 고양이가 버림받은 고양이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지나가면 막 그날 잠이 안 와요. 그걸 보면.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들었고 내 제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 유학생들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혹은 한국 관광객들, 특히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을 보면 재수없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나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욕하는 거 이거. 재수없대요. 답답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건 영어로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한다고 소문을 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How do you feel? 이게 뭡니까? 쉬운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도 아는 말입니다. 이 실력밖에 안 돼요, 제가. 이어서 뭐 하나도 다르게 하면 한 줄도 안 돼요. 당신의 느낌이 어떤가, 뭔가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이 말의 숨은 뜻은 한국 유학생들은 자기 느낌을 표현하지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뚜껑이 새끼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칠 줄도 모르고 뒤집어질 줄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뭘 줘도 고맙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맛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수고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반갑다 말도 할 줄 모르고 느낌을 말하잖아. 이게 첫 번째 한국 유학생들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다. 이것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네.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그래서 저는 표현을 잘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영어로 쓸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한글 쓰는 동지가 보면 아니 송현 선생님 오늘 왜 저리 영어를 쓰냐 이러고 막 할 거예요. 여러분 좀 변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What do you want?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속을 알 수가 없어, 저게. 나하고, 밥 먹자 말인지, 데이트하자 말인지, 영화 보러 가자 말인지, 술 마시자 말인지, 이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제가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글 타자기 발명한. 제가 3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나보고 그래요. 송 선생, 한국 사람들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속을 알 수 없대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바쁜데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해서 뭐 가라 할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아유, 박사님 요즘 뭐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모님은 잘 계십니까? 병원은 어떻습니까? 뭐, 한 30분 동안 그런 거 질문한대요.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뭘 원하러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대요. 그러고 한 4, 50분 동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난 뒤에 제일 끝에 슥슥 긁으면서 돈 꿔달란대요. 목적이 돈 꿔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 대먹지 못했다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돈 얼마를 무이자로 석 달간 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덤을 그래 들어가 나를 붙들어 놓고 있어. 고문을 한다고. 공 박사님한테 들어서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30몇 살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크게 또 제가 잘 깨달아요. 제가 뭐 고급스러운 거는 못 깨닫지만 이런 뭐 낮은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듣고 맞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쓸게요. Tell me your story. 이게 뭔 소리예요? 나무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해라. 네 얘기해라, 네 얘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술집에서 하면 막 얘기하는 게 뻔하잖아요. 뭐 4대강 얘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김정일 얘기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아줌마들도 그래. 난 아주머니도 그거 보면 난 돌겠어요. 뭐 밥 먹고 그래도 할 일이 없나. 그렇잖아요. 전부 나무 얘기야.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기 관심을 4대강이 있는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처럼 만났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호덕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 며칠 자주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 며칠 있어 선생님 인사하러 가기로 전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과천에 계셨는데 과천 댁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따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니까 반갑다고 뭐 차도 끓여 이거 녹차도 끓여 오고 또 시골에서 온 밤도 깎고 고구마도 깎고 뭐 이렇게 감자도 삶고 막 선생님 준비를 해놨을 때 우리가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작가 한 사람인데 K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말을 잘해요. 저도 말을 잘하긴 하는데 듣는 걸 저는 더 잘해요. 네, 저는 말을 잘하는데 고약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돈 안 주면 말 안 해요. 돈 받고 말하는 게 몸이 배어가지고 잘 안 해요. 해봐야 돈도 안 생기는데. 지금 이 말을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K라는 작가가 그때 IMF 사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IMF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떻게 극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유식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열심히 듣다가 하도 오래 한 것 같아서 시계를 살 봤어요. 저 오빠가 지금 50분 동안에 IMF 특강을 하고 있어요. 한 50분 돼서 그 얘기한 지가 다른 사람도 다 점잖은 사람이니까 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안 점잖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 말씀을 한 번도 가로막거나 끊은 적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선생님 말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IMF 얘기를 약 50분 가까이 지금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오늘 목적은 선생님한테 IMF 특강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IMF 특강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무슨 좋은 책을 읽었는지, 무슨 좋은 작품을 썼는지,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아니 멋있는 애인이 생각해 연애를 하는지, 아니면 뭐 감수는 애인한테 덜통이 났는지, 아니면 사모님 뭐 대판 싸웠는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난 지금 한 선생님이 50분 얘기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뿐 아니라 이호덕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뭐 좋은 작품을 썼는지, 나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래, 이 선생님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도 너무 맞죠? 네. 시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송스님 잘못했다 그래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까지는 아주 잘 나갔어. 그 다음날부터 그 오빠하고 나하고 왼수가 져버렸어. 예, 그럴 말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그런 오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예, 그게 저 얻은 결론. 하나도 나도 미칠 게 없어. 나도 미칠 게 없어.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척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자기 얘기 할 게 없으면 듣기만 해야 돼요. 할 얘기 없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릉에 그 문학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학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강릉에. 가니까 마침 그때는 제가 젊을 때 잘 나갈 때가 돼가지고 KBS 텔레비전에서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예, 이런 뭐 잘 나가잖아요.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 시청 어디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한 50명 정도 작가, 시, 소설가 이런 사람, 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도 카메라가 따라 들어오니까 저것도 더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 야, 송현 선생님, 이거 역시 뭐, 이거, 와, 하고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KBS 써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 개인 이름이니까 앞으로는 X자로 표시해놨습니다. 모창 가수가 있죠? 알지요? 이건 뭐 저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 제목을 저렇게 썼습니다. 문학 특강을 가서. 그럼 문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건 작가가 아니잖아요. 대중가요, 딴따라 대중가요 가수인데, 어머, 송현 선생님 문학 강연 나와서 저런 얘기 한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음악적 재능, 역량, 차이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2배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그럼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네. 물론 이분이 더 잘하지만 비슷해요. 편의상 우리가 이걸 수치로 말하면 이 오빠를 100이라 치면 이 오빠는 한 90은 95는 돼요. 아무리 인색하게 말해도. 그렇잖아요. 저 본인한테 물으면 자기는 99로 할 거라고. 그죠?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재미있게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100이라 치면 이 사람은 90이라고 치면 음악적 역량, 재능의 차이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몸값의 차이는 10%일까요? 그보다 훨씬 클까요? 훨씬 커요, 훨씬. 엄청납니다, 몸값의 차이는. 이분은 움직이면 억대야. 그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 실력의 차이, 재능의 차이는 10%밖에 안 됐는데 아까 왜 몸값은 10배나 100배나 차이가 나냐 하는 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한마디로 저걸 100분 특강을 했어, 저 얘기를. 그럼 100분 때 여러분은 100분 할 수 없으니까 저걸 한 2, 3분 만에 얘기를 끝낼게요, 요 얘기를. 왜 재능의 차이는 10%가 될까 말까인데 몸값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훈아는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고 저 훈아는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나훈아는 자기 노래를 부르고 저 훈아는 나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Tell me your story 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이 하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공감한다면
우리나라 청중의 수준도 이제 높아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건 제 덕이라고요.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청중의 수준이 높아야 이 강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 유치하고 수준이 낮으면 여기 유식한 강사가 와서 얘기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거 웃기고 뭐 헛소리 하는 이거 오빠들밖에 못 온다고,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래, 뭐 뒤집어지고 하니까 뭐 재밌는 줄 알고. 아니야. 그거 안 돼요. 청중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또 저게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 진짜 꿀은 돈을 더 줘야 벌꿀 키우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벌을 키우겠어, 안 키우겠어? 도시 아줌마들이 처음 본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진짜 꿀, 가짜 꿀 구별할 줄 모르네? 가짜 꿀을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 진짜 꿀 키우는 사람이 부자 돼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꿀 농장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 저건 아니다. 틀렸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 하려면, 그래야 여기 점점 실력 있고 좋은 사람 여기 설 거라고요. 그죠? 가짜 꿀, 이거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의 차이가 또 어디 있는가 하는 것쯤이죠. 그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저게 뭐예요? 자기 노래하고 남의 노래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계속 써, 논문이 뭔지 알죠? 네. 논문을 계속 썼어요. 올해도 쓰고, 지난해도 쓰고, 내년도 쓰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수십 번 썼어.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은 논문은 조금만 쓰고, 진짜 멋있는 여자하고 사랑을 했어. 어느 게 더 나아요? 진짜 사랑을 해봐야지. 논문을 쓰는 게 바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말 알겠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직접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칸트 얘기 안 했죠? 칸트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논문꾼입니다. 논문 잘 쓴 사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철학자,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마을에 이쁜 처녀가 칸트 오빠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참 잘 됐죠? 칸트도 신나죠? 이쁜 여자가 청혼했으니까. 근데 논문 쓰는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자기 주장을 주로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논문 보면 뒤에 주가 많이 붙어 있죠? 수십 권 붙어 있잖아요. 수백 권, 남의 책. 그렇게 칸트 오빠가 어떤 이쁜 여자한테 청혼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 아니에요. 은혜리에 딱 찝기가. 칸트 오빠도 그걸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 청혼을 받고 받아들이냐만 저 이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청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절 옛날이니까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요. 저는 제가 젊을 때마다 총각 때만 해도 그냥 그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 칸트는 독신이 좋으냐, 결혼하는 게 좋으냐,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선행 연구, 딴 사람이 연구한 걸 보고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칸트 집에 가면 공부, 서가에 서재 책이 많겠죠? 오! 이거 독신의 찬이야. 이건 딴 오빠가 쓴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 사람 공부꾼이니까 설렁설렁 볼까요? 진지하게 볼까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결론이 뭐예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좋다. 안 하는 게 좋다요. 이 유명한 논문꾼 학자일수록 경솔하게 참고문은 한 권만 읽고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더 봐야 되죠. 그래서 칸트 오빠도 이 독신을 예천하는 걸 한 권 읽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 봐야 돼요? 결혼하자는 또 그것도 봐야 될까? 지금 결혼 안 해봤으니까 또 찾았습니다. 오! 이 결혼 예찬하는 책이 있어. 이것도 설렁설렁 봤다? 아니에요, 진짜. 결론이 뭐예요?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 대리민들도 해주고, 뭐, 반찬.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예? 등도 좀 긁으라면 긁어주고. 뭐. 1대1이에요, 지금. 판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어떻게 판정해요? 둘 다 걸듯한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뭐 해야 돼요? 더 자료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가 쌓였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책 안 읽는 것 같아도 귀찮아서 2권밖에 안 읽을 텐데, 그죠?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막 읽었어요. 이만큼 읽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 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런다면 판단이 쉬울 텐데, 이러면 그죠?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 헷갈리니까. 근데 칸트 집에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 이 하인이가 좀 무식하겠죠? 그래서 하인이 있었는데, 이놈이 청소하면서 보니까 요새 우리 선생님이 이 책상에 뭐가, 지난주에는 요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만큼 있어. 또 한 주일 지나 이만큼 있어, 뭐가. 요거 막 올라가, 뭐가. 딴 거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건 알잖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식모도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선생님이 뭐 하나 싶어서, 그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목은. 그죠? 독일어로 써놨으니까. 이 대충 분위기가 결혼 이거는 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 같아. 이쪽은 독신이 좋은 방법, 독신의 장점 10가지, 독신으로 성공한 커플 20쌍, 뭐 이런 거 써놨으니까. 이 제목이 비슷하니까. 독신과 결혼하는 그 2가지 책을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눈치로. 그죠? 나라도 알겠어, 그거는. 그래서, 이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입이 좀 알면 근질근질해요, 안 해요? 근질근질 했나 봐, 이놈이. 그래서 선생님은 감히 그 대학자, 세계적인 학자한테 이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이 하인 주제에 무식한 놈이 감히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요즘 내가 청소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쌓아져서 보니까, 하나는 독신, 하나는 결혼하는 거, 이걸 주장하는 책인데, 제가 세어봤습니다, 한번. 세는 걸 할 줄 아니까. 요게 77권, 요게 79권이야. 그럼 2권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죠.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2권이 많은 쪽이 뭐냐니까 결혼하는 쪽이야. 2권이 많은 쪽이. 칸트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망설이니까 그럼 또 공부를 더 해야 돼,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자꾸 읽어야 될까요? 200권, 300권 읽을 잠이 안 말렸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선생님, 이 정도 차이가 서로 어금버금 비슷하면 저 같으면 결혼하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인이. 칸트도 들어보니까 이거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쌍것이 하는 말이지만. 그죠? 네 말이 맞다. 결심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칸트가 결심했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 아가씨한테 가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자. 안 된다.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래서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초인종 없었나 봐요. 뭐 이랬겠지 뭐.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 막 꽉꽉 두드렸겠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인기척이 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인 나와. 그래. 뉘시오. 그랬어. 제가 사당동에 몇 번이 사는 임마누엘 칸트 골치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용모가 뭐예요? 대개 따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심사숙고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그 청혼을 받아내서 결혼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사실을 따님한테 빨리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까 큰아들은 오른손 잡고 둘째 애는 왼손에 잡고 셋째 애는 업고 요 개울에 빨래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 말 뜻 알겠죠? 이 면에서는 칸트 오빠가 지혜로워요, 바보예요. 바보 축구예요, 축구. 그렇잖아요. 이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해봐야 돼요.
사랑해봐야 된다고요. 이쁜 여자한테 가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고, 그죠? 뭐 땅일한테 맞을 때 맞더라도, 뭐, 막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그죠? 그거 안 해보고 논문만 쓴다.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게 내 실론입니다. 그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저 오빠는 왜 자꾸 자기 얘기만 일부러 하는 거라니까요. 남의 얘기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를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잘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듣고 보니 내 말이 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앞으로도 이 시간에 기회만 있으면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사랑한 얘기,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한 얘기, 내가 뭐가 행복한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아까 이 어떤 사람처럼 꿀의 어원, 라틴어로 뭐라 쓰고 히브리어로 뭐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학원에 가서 강의해야지. 여기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조계종이란 종단이 최고 크고 권위 있고 제일 튼튼한 종단인데, 일본에는 임재종이란 종단이, 임재선사의 법맥을 이은 임재종이란 종단이 아주 튼실한가 봐요. 내가 자세히 뭐 주워 들은 소리인데, 근데 임재종의 승려 중에 유명한 난린선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막 성철 스님 하듯이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정도 유명하니까 뭐 불교 신자 아니라도 성철 스님 얘기하는 수가 들어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성철 스님 신자들은 뭐 걸핏하면 그런 아니면 법정 스님 하듯이 그런 유명한 스님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이 스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세간에 많이 나무 입에 오르내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중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래서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호기심 생겨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날 작정하러 하고 이 스님이 있는 암자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차를 마시는 게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인데 저 사람들이 근세에 와가지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차 마시는 거 뒤에다가 돌을 붙여가지고 다도합니다. 그죠? 차를 마시는 걸 도 닦는 경지까지 끌어올린 최고급 문화상품입니다. 그게. 우리는 한 수 졌어요. 우리는 초이 선사 어쩌고 우리가 더 종주국 더 한 수 위인데 우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뺏겨버렸어. 예. 그래 뺏긴 게 차뿐 아니죠. 우리가 이 간화선역 특집하는데 이거 우리가 종주국인데 학명으로 선이 아니에요. 젠이에요. 젠. 일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맥힌 일이에요. 김치도 기무치라 하잖아요. 인삼도 진생이라 그래요. 학명이. 얼마나 열받아. 우리 건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마시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같아요. 찻잔이 한 70% 이 정도 따라요. 65%. 이렇게 안 따라요. 이렇게 따르면 무식해요. 예. 그렇죠. 쌍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한테 차를 난린선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10, 20, 30, 50, 60, 70, 80. 그럼 주인자를 뒤로 젖히고 멈춰야죠.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돼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바닥에. 아니, 물이 넘칠 파이니까, 이건 손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라, 무례. 실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난린선사 아니고 보통 사람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선사께서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 교수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례하잖아요. 난린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가 넘쳤습니다. 철철. 그대가 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왔으면, 배울 마음이 있으면 빈 마음으로 와야 된다. 잔을 채우지 않고 와야 내가 채워줄 텐데, 그대의 머릿속에는 논문, 박사학위, 대학 교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아무리 줘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참 고수죠. 대단한 선수. 이 무림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또 젊은 날에 이 책에서 이걸 보고 또 전율했습니다. 맞아. 어디 가면 이거 배우러 가면 이건 다 비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심자를 쓰고 아래 하자를 써서 하심이란 용어를 쓰죠.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걸 재밌는 말로 하면 꼬랑지를 내려야지. 그래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그래야 안 잡아먹지. 그럼요. 덤비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말한 것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삶은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된다. 남의 노래하면 안 된다. 이는 가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에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랬대요? 지난 시간에. 네 속에 바로 뭐가 있다? 부처가 있다 했어요. 그게 그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되고, 모이면 영양가 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할 게 없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남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하면 낮춰서 빈 잔으로 가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 갖추어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뭐예요? 그 동네 이름이 행복도시입니다. 네, 행복에 가려 하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카메라 사용 설명서 125페이지 보여드렸죠.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야 카메라를 쓸 수 있어. 그걸 설렁설렁하면 못 찍는다. 안 찍혀.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려 하니까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우리가 나물 캐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